그러면은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윤희가 문체부 제2차관에 됐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최윤희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글쎄, 최윤희란 사람이 물론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든가 또 이 차세대 수영 지도자 코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걸로서 해서 뭐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뭐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서도 뭐 발탁을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윤희가 나오는 뭐 가족 예능이라든가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그 왜 인연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여성은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도시락 싸주고 남편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이 그냥 유현상 씨인가 하는 사람이 죽도록 살도록 그냥 밤무대 뛰어갖고 로커가 이 트로트까지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보내준 돈으로 아이들 미국 유학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봐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문체부 제2차관이라는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긴 뭐 KBS에서 존재감도 없었던 이 고민정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는 세상인데 뭘 더 얘기하랴. 그러니까 앞으로 민정수석은 김재동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무수석은 권여열을 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홍보수석은 맨날 이제 조국 수어 여기에 나갔고 막 피를 토하고 있는 뭐 이광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리가 헛소리, 자조 섞인 소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초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탁 내세우면서 이른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최윤희도 문체부 제2차관 되니까 내가 문재인을 위해서 길을 쓰고 뭐 단체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움직여가지고 지지선을 하고 총선에서도 막 뛰면은 나에게 떡고물, 콩고물이 반드시 내 손에 쥐어질 거야. 여기에 대한 일종의 문재인 정권의 도장찍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저열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공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건 이거 자체가 여러분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케이트님께서 장관은 얼굴 마담이라고 쳐더라도 차관은 실무자 아닌가요? 최윤희가 실무 능력이 되나요?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병상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성유원님께서 문체부 차관은 하는 일이 뭔가요? 이 문체부 제2차관은요, 이른바 이제 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 제가 문화체육부 관광회에도 있었지만 1차관, 2차관 이렇게 했는데 실무형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순실이 이 문체부에다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 문체부 제2차관은 꽤 실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부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산하단체가 있는 게 문체부입니다. 그러니까 막 꽂아주고 나눠주고 저기 문재인 정권 떨이니까 막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뭐냐? 최윤희는 그냥 이 얼굴 마담으로 해놓고, 즉 청와대에서 이렇게 쫙 내려보내면 그거 가지고 그냥 최윤희는 이제 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화체육 연예계에 대한 도장 찍기면서 최윤희는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다. 꼭두 갈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최윤희 예능을 좀 봤는데 진짜 이 뇌가 청순하고요, 해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복잡한 사안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체부의 그 관리들은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에 있었지만 보통 노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노회해요. 이런 사람을, 이 해맑은, 정말 제가 보니까 최윤희의 이 뇌 수준은요, 이 아시아 수영 선수 대회에서 딱 이렇게 금메달 걸 때 그 이쁜 미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내 그 책받침 여신이었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책받침 여신이 문체부 차관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 국정농단에 도장 찍는 도장 찍새가 돼야 되는 거냐고요. 더 나쁜 거는 문재인이죠.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죠. 정말 라파솔님께서도 한심한 정부다. 루키루님 또 후리버드님께서 문체부 차관 낯익은 단어네요. 그렇죠. 네. 자, 김정명님께서도 감빵 예약입니다. 김정명님도 아주 예리합니다. 아마 최윤희도 감빵 예약일 거예요. 정말 정권 바뀌면은요 아무거나 도장 찍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리 이 정권이 위기각이고 자기네들이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윤희는 지금 막 축하 전화 받고 막 웃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겠죠. 그럼 문체부 차관 자리에 앉아갖고 월급 받고 관용차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생기고 그리고 다 밑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비서가 정말 장도 받아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은희 씨가 과연 공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겠는가. 공직은요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맡는 게 공직입니다. 즉 자신이 도장 하나를 찍고 서류 한 장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가파르게 정말 가슴을 쥐어짜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서류에 도장 하나 찍는 게 이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생업과 그 다음에 명예와 이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가. 늘 공직자는요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왔다. 이 상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가 잘난 체 하는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늘 제가 생각을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화살을 쏘고 막 칼이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최윤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 라파솔님 최윤희 남편은 트롯 가수이니 자문 많이 받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방송에서 헐헐 날고 다니겠죠. 응? 원래 로커였지 않습니까 유현상이. 그러니까 유현상이 라디오 프로도 맡을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올 겁니다. 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렇게 문화관광 그 다음에 거기 방송위원회 다 똑같이 이렇게 옆집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제 앞으로 보면은 진짜 기도 안 찰 일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조대엽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회학 박사입니다. 근데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문재인이 찍었던 사람인데요. 음주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치사하게 임금을 떼먹은 거예요. 아주 체불을 하면서. 사실 체불 자체가 임금 떼먹은 겁니다. 준다 안 하면서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아주 큰 이제 벤처기업의 대표도 그 자회사 대표한테 제 이제 후배한테 싱가포르에서 25일에 돈이 들어온다. 다음 달 1일엔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 무슨 회사에서 우리가 돈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해놓고서 석 달을 돈을 안 줘서 이 친구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적금 깨가지고 준 거예요. 이런 식의 최악의 정말 악질. 바로 이게 조대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는 우리 노동 문제도 있는데 임금 체불을 한 사람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냐. 거기다가 이 음주운전 사안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날려버렸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사람을요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한 거예요. 이거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장관급에 버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책기획위원장이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고민정이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이 조대엽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폭넓은 정책적인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임명한다. 임금 체불을 했던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정책 조율을 하는 이런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이 조대엽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친문들 만나면서 발광을 했겠죠. 나 안 해주면 나 가만 안 있고 뭐 내년에 총선인데 두고 봐.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이 굉장히 나쁘니까 뭐 운동선수라든가 뭐 연애, 체육, 뭐 문화예술 이쪽에서도 흔들리니까 딱 최윤희, 그 다음에 딱 조대엽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입니까? 어떻게 국민들 등에 칼을 꽂아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지난번에 문재인 찍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손가락 잘랄 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다 문재인이 배신의 칼을 꽂았다. 내 등에다가 문재인이 배반의 화살을 쏘았다. 이 점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고 그 주변에는 다 이런 야바오꾼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직 갖고 이렇게 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최윤희라는 개인보다도 이런 식의 너무너무 파렴치한 짓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KS 최님께서 올림픽 금메달 박태환은 장관 예약이다. 당연하죠. 응? 거기다가 김연아는요, 지금 이 김연아는 이제 문체부 장관 시키고, 뭐 아시아 수영 선수니까, 아니, 이 김연아가 지금 뿔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김연아도 은근히 문재인 쪽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BKBKS님께서 이 미친 정부를 어찌하리요? 나라 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봅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국민이 알아야 되고, 국민이 정말 막아야 된다. 자,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넘겨주면은요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운동 막 이제 예전에 할 때인데 제 지역구에 떡집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지를 이제 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당선이 되고서 이제 당선 인사를 하러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막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때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니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를 부탁할 때 하고 똑같이 허리를 숙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장님이 저 뽑아줘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숙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던데 내 경험에는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수 정당의 사람들은 약간의 염치는 있습니다. 이렇게 모렴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을 단풍님께서 기절초풍한 일이 발생했다. 진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정말 북송 탈북자 2명이 뭐 브로커라고 하더라. 뭐 노트북도 존재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을 단풍님 설사 북송 브로커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북송 브로커 아니라 뭐 살인범 어쨌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즉 북한만 탈출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북송 브로커라고 하더라도 탈북 브로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뭐 무기징역을 때리던 뭐 10년을 때리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에 준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재판을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단풍님이 얘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자면 북한에 즉 사지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꼭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남정윤택님께서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들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상한 거죠. 지금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네. 자, 암실로님께서 문재인도 대통령인데 무슨 말을 못하냐, 누군들 못하냐, 이게 진짜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자, 탈북민 돕는 브로커라는 말도 돌더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그 자식들 혼내줄 테니까 보내달라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저는 보낸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